우리들의 방랑기 나 있는 그대로 나대로 토크의 SM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9회차 지난주에 펑크 락커 인주님의 그분의 재미난 스토리도 지난 편에 있으니까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제 개인 유튜브랑 또 팟빵이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여기는 그 후원. 에피소드마다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잘 들으셨네요. 애청자입니다. 아무튼 후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듣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었으면 한번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게스트는 제가 전에 그 같이 입시를 했을 때 아마 처음 만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그 토익 학원을 같이 다니고 있었어요. 저희가 공부를 배우고 있었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유튜브를 보니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소개는 여기까지 좀 아껴두고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보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 중국 방송인 현 어쩌다 보니 강남 공식 1위 토익 강사 우리 요즘 토익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하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율님 네. 중국 방송? 그쵸. 그거에 대해서 살짝만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언제 방송을 하시게 됐는지. 또 어디부터 가야 할까요? 좀 많이 기나긴 스토리가 있긴 한데. 네. 일단 방송을 했던 건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 아마 어떻게 하게 됐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믿기지 않겠지만 고등학생 때 제가 아까 수빈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고 시즌 때 연습생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연습생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중국어를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공부해온 거를 아셔서 요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너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오케이 해보겠다 당연히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시작된 거고요. 사실은 땜빵이었어요 저는. 기존에 있었던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아이돌 분이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컴백을 이제 하시느라 뭐 한 2번 정도 한 3번 정도 못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땜빵을 가는 거였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조금 잘 된 거예요, 그 팀이. 그래서 연달아 이제 컴백 스케줄이 잡히고 이제 하차를 하시면서 제가 고정으로 들어가게 된 그런 케이스죠. 아니 그러면 몇 개 국어를 하시는 거죠? 영계국어라고 이야기하고 싶긴 한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수민 씨? 그렇죠. 한국어 일단 한국어 하죠. 그리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조금, 스페인어 조금 이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언어를 좀 관심 있게 공부를 하셨나 아니면 어디 해외에서 살다 일단은 솔직히 살다 왔다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할 것 같고 요즘엔 워낙 살다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많아요. 일단 언어 자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항상 되게 열려있는 마인드로. 일본어는 혹시? 일본어는 제가 이제 중국어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되게 방대한 양의 한자를 이제 익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일본어를 보면 제가 읽지는 못해요. 읽지는 못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 거예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요거는 내가 안 배우기엔 너무 아깝다. 내가 한자를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놨는데 이거를 써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게 됐죠. 그렇게 좀 그러니까 배우던 언어들마다 공통점을 좀 발견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서 흥미를 익혀서 다 배우게 됐다. 그렇죠. 외국어를 갖고 소통을 하는 게 즐겁잖아요. 재밌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역마살 제대로 껴갖고 또 아니 인스타를 보면 항상 여기저기 아니 얘 한국에 언제 있지 싶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는데, 친구들한테 연락하면 첫 질문이 한국이야? 항상 나 원래 한국이었는데 항상 한국이야? 그렇죠. 여행 많이 다니면서 또 느꼈죠. 그냥 영어를 갖고 소통을 물론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나라의 언어를 갖고 그 나라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영어를 갖고 이해하지 못하는 맥락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마음 같아선 전 세계 언어를 진짜 다 배워보고 싶긴 한데 사실 뭐 불가능하니까 조금 흔히 많이 쓰인다고 하는 그런 언어들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 이렇게 다 하는 게 진짜 어려울 텐데. 사실 잘 못해요. 그냥 영계국어. 영계국어. 저도 비슷합니다. 저도 한국어도 잘 못하고 영어도 이제 다 까먹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영어 강사를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어를 공부를 따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어 회화를 까먹지 않기 위해서 제 동생이랑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번도 한국말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친 여동생이랑. 근데 그런 식으로 저는 회화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영어 독해는 그냥 책 뭐 요새 좀 많이 읽고 있어가지고 책 이런 거. 근데 강사 그 포지션 유지하시려면 엄청 디테일하게 공부를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떻게 그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지. 일단 저는 영어학 자체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 전공을 하면서 일단 그래도 꽤 깊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저는 토익이라는 어떤 네네. 시험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좀 딜레마예요. 저는 영어를 쉽게 가르쳐주고 싶고 언어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한데, 일단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는 분들은 당장 시험 점수가 급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영어 언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험 스킬,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것만 설명해서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서 사람들이 맞출 수 있느냐, 자 그거를 조금 많이 연구를 하죠. 토익은 그러면 이제 영어 실력과는 별개로 또 다른 스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200문제를 120분에 풀어야 돼요. 네. 나중에 가면 한 문제당 뭐 20초, 30초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럼 원어민도 힘들어요. 이건 사실. 네, 저도 이제 처음 그럼요. 시험을 봤을 때 기억나시죠? 우리 그때 힘들었습니다. 이게 다들 미국에 살다 왔으면 맞아요. 너 무조건 900은 넘어야 된다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나 뭐지?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수강생 분들이 어쨌든 고득점을 받으셔야 되니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찍기 스킬을 뭐 연구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고, 일단 영어를 베이스로 잡되 최소한의 것만 배워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 저희도 예전에 학원 다녔을 때 막 뭐 하나씩 노래 마냥 외웠던 그쵸. 그런 걸로 다 가르쳐 주고. 그렇죠. 이거 나오면 이거 정답, 3초 컷 문제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많이 연구하죠. 대박이다.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언어를 하는 목적이랑 또 가르치는 게 조금 그 갭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외에서 정말 언어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배운 거였는데 지금은 단순 그 토익이란 수단을 가르치고 있는 거라서 조금 가끔 그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그 교집합 비교하게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그런 언어의 그런 모습과 현재 제가 토익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 근데 그 미묘한 교집합 내에서 어쨌든 즐거움을 느끼고 뿌듯한 뭐 보람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의를 할 때 물론 토익과 관련된 핵심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지만 그런 와중에 조금씩 이제 여담으로, 또 우리 토익 강의만 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실제로 잘 안 써요. 막 이런 이야기하고 그죠? 미국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상하게 쳐다봐요. 막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오, 재밌는데요. 그렇죠. 조금 재미로 이렇게 좀 풀어서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좀 같이 하고 수강생들 입장에서는 또 수업이 너무 루즈하지 않게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은 교집합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전에 토익 학원 다녔을 때 좀 계속 그냥 반복. 단어 시험이요. 그쵸. 뭐 이거 해요. 이거였는데 그냥 또 그런 게 추가가 되면 뭐 영상 같은 거 보여줘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미드 장면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긴 한데 수업 시간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거를 막 할 수 있는 클래스도 있고 그걸 하기엔 조금 빠듯한 클래스도 있고, 그래서 영상 자료를 아직까지는 활용을 못 해본 것 같긴 한데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초급, 중급 이제 그쵸. 고급반이 레벨이 있으니까 다르니까. 아마 초급반에 좀 쓰면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초급반한테 사용하면 좋죠. 왜냐하면 초급반은 일단 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타반보다는 격려가 조금 더 되게 많이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좀 어떤 흥미를 붙일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초급반이라는 반에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에 한번 크게 데이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네. 근데 이제 한번 공부를 했었는데 좀 나랑 잘 안 맞다고 느껴졌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영포자의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라거나, 그렇죠?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분들을 긴급, 이거 심폐소생술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반에는 그런 자료를 또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전 반에서는 또 이제 그런 자료 활용하면 또 큰일 나죠. 실전 반은 또 나는 문제 시험이 그쵸, 당장 그렇죠. 앞당기고 있는데 그렇죠.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도 수민 씨 토익 점수가 몇 점이죠? 기억이 안 나네. 저요. 꽤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85? 985 네. 만료됐죠. 아 그거 아직 몇 개월 남았습니다. 아쉽네요. 온 김에 영업 좀 하고 가려 했는데 등록하세요. 저도 이제 전에 그 영어 애들 가르치는 그런 강사 있잖아요. 그런 네네. 걸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다 그 초급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애들 이렇게 알려주는? 저는 뭐 어떤 걸 가르치셨죠, 수민 씨는? 회화? 네, 회화. 네. 저는 중학생들 해봤자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봤자 중학생 친구들이고 막 내신, 수능 영어 약간 이런 거였어가지고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요? 클래스 느낌이? 내신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신 가르치는 선생님은 맞아요. 그 스타일 있어요. 다들 맞아요. 저는 항상 의자도 뒤로 이렇게 살짝 제껴놓고 있는데 내신 선생님은 서서 다 맞아요. 칠판 판석에 탁 쓰면서 열심히 맞아요. 쓰는 그 수업 가기 전에 애들은 제 클래스 스트레스 다 풀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어라는 게 소통하자는 거 하는 건데 그죠? 그렇지.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미쳐요, 진짜. 나도 그 뭐지 평가를 받는 자리들이 가끔 있어요.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가끔 보는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통제가 안 됐나 싶을 그걸 남겨주면 안 되잖아 원장님한테. 그쵸, 맞아요. 네, 그 원래 하던 대로 막 난리 나고 저도 그런 걸 좀 좋아해서 그런 식으로 알려주다가 한번 좀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한번 애들을 확 잡아본 적은 있는데 또 그 흥미가 있었을 때는 애들이 확실히 막 장난식으로도 영어를 한마디를 뱉어요. 그런 게 너무 신기하고 그냥 막 제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애들끼리 막 장난치면서 막 그렇게 놀아요. 분위기가 좀 풀리면. 근데 앉아서 딱 너 이거 해야 돼 하면 막 서로 눈치 보면서 하지도 않고 그래서 저도 막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게 제일 좋을까 하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니다. 깔끔한 보기. 다른 결론이 살짝 다르게 가네요. 다른 선생님한테 맡기자. 너네는 음, 나중에 커서 이태원에서 나 만날 때 그때 놀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수민 씨의 어떤 박목경 교육 스타일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회화 흔히 말해서 말이 회화지 사실 언어는 소통을 위한 거고 소통을 하려면 내뱉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그렇게 경직된 상태로 하게 되면 내뱉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사실 언어는 학습보다는 진짜 자연스럽게 좀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렇게 어감이 살짝 다르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원장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습득이라는 걸 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 수업을 좀 잘 키웠으면 저는 뭐 수민 씨만의 어떤 그런 스타일의 클래스가 생겼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영어 강사는 재밌긴 했는데 나중에 애들이랑도 진짜 친해졌거든요. 막 애들이 그 영어 외에 저한테 오픈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막 자기 힘든 것들 막 이렇게 와서 얘기하고. 아이들이 몇 살이었나? 그때 막 되게 다양했어요. 저도 중학생, 뭐 고등학생, 초등학생 다. 근데 초등학생 애들이 막 인생 고민을 막 벌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와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애들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제가 나중에 가르친다면 아예 커리큘럼을 좀 프리하게 가가지고 뭐 하거나 하지 않을까. 근데 영어 쪽은 크게 관심이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귀를 좀 닦아 놓을 테니 수민 씨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한번 협업해서 우리 교육 신드롬을 한번 이렇게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 다시 이제 질문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질문을 항상 준비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다른 얘기로 세다가 결국엔 뭐 두세 개밖에 못 해요. 네, 저도 그냥 얘기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개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이거는 사실 질문지에 없었던 질문이에요. 또 이러실 거예요? 지금 강사를 언제 꿈을 꾸게 됐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한데.
참 이게 웃겨요. 연습생을 할 때 당연히 방송인을 꿈꾸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가슴 한켠에 강사의 꿈도 키우고 있었어요. 꼭 사람이 한 번에 하나의 꿈만 꾸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사실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고 어렸을 때는 더 컸겠죠, 그게. 그래서 이런 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영어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냥 문화를 반영하는 게 언어인데 영어 완전 지구 저 반대편에서 쓰는 언어를 한국인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고 잘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걸 내가 정말 쉽게 가르쳐 줄게 한번 봐봐 했을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자, 그때 제가 느끼는 그런 만족감이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강의하면 딱딱하고 공부하면 재미없고 시험하면 되게 일단 어떻게 또 언제 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좀 재밌고 수업을 하더라도 이전에는 없었던 느낌의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강사라는 직업은. 혹시 그 기존에 저희가 다녔던 그 수업에 대한 네. 그 수업이 너무 지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그 선생님 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약간 걱정되는데 왜냐면 여기 이야기해도 되나요? 상호를? 뭐 저희 워낙 보는 사람들이 없어서. 괜찮겠죠. 네. 뭐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YBM에서 만났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YBM 1등 팀에서 공부를 했었고 네. 그분께서 아직까지 YBM 1등 팀에 계세요? 진짜 따로 차리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아직 계세요. 계시고 제가 이제 강남 공식 1위 팀에 소속돼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서로 이제 센터 1위 팀끼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저 오늘 다 뭐 이야기하고 가자면 서로 이제 보거든요. 어느 이 센터의 1등은 누가 있고 막 이런 강사들도 서로 이제 보는데 아마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죠. 근데 아니에요. 사실 본질로 돌아오자면 저는 그 선생님 수업을 보고 네. 영감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사실 기억나세요? 그 독해 선생님 동그란 안경 쓰신 분. 네. 되게 수업을 저는 재밌게 진행을 하셨었고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고등학생 입시학원 학교 수업 지루한 거 막 이런 것만 이렇게 듣던 저한테 그 선생님의 강의는 진짜 센세이션이었어요. 너무 신선했고 수업이라는 게 강의라는 게 학원 오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가 있구나라는 거 오히려 가르쳐 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할 때 오히려 저는 더 많은 도움을 받았죠. 저런 선생님처럼 남들이 딱 들었을 때 수업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을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걸 조금 보여주고 싶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저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동그라미 안경 쓰신 분. 말 되게 빠르고 맞아요. 그분 귀엽게 맞죠? 생기셨는데 엄청 맞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죠. 저는 네. 그런 걸로 또 유명하신 선생님이었다 보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뭐 완전 롤 모델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좀 닮고 싶고 사실 좀 죄송하지만 수업 스타일을 조금 많이 훔쳐가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욕심 나는 선생님이었죠 개인적으로. 그 선생님 그쵸. 저도 이제 학교 끝나고 거기 가면 그래도 크게 부담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업 들었던 게 학교에서 타이트하게 있다가 그분 수업을 오면 그 앞부분에 하셨던 분은 조금 그렇죠. 헤드뱅잉 수업이었는데 그분 딱 너무 솔직한 가면 거 같아요. 리프레시 돼가지고 맞아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죠. 역시. 그럼 지금 그 강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사실 토익 강의를 시작을 한 거는 2년 전에부터 시작을 했고 인강으로 제가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현재 학원으로 넘어오게 됐고 지금 17년, 18년, 19년이 다 갔으니까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거죠. 올해가 지나면 4년 차가 되겠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업 스타일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를 와서 본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리플렉트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네.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그런 수업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그래도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런 방향성을 좀 잡은 것 같고
이 선생님의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이다라는 걸 그래도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는 조금 구체화를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꽤 만족스럽다라고 일단은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주고 싶고, 실제로 강의 이제 수강 후기 같은 걸 보면 되게 이제 민감하거든요. 네.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니까 뭐 선생님 수업이 되게 시간 가는지 몰랐다. 너무 재미있게 정말 핵심만 알기 쉽게 알려준다. 약간 이런 것들 제가 아까 모토로 삼았던 것들을 다시 수강생들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래도 제가 처음에 목표로 세웠던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잘 이렇게 이끌어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그 파트 부분별로 이렇게 수업하는 걸 녹화를 하셨잖아요. 보셨어요? 네, 그걸 좀 보고 왔는데. 아, 진짜요? 네, 그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좀 느낄 거예요. 그 말투가 되게 네. 재밌어요. 아, 그래요? 엄청 지금 자제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냥 sit back and relax. man. 그냥 네, 그래도 되니까. 원래 그리고 제가 아는 하율님은 이 텐션이 아닌데 살짝 긴장해 있어요 지금. 왜 조심스러워요? 그 남의 영업장이니까 약간 살짝. 그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걸로 수익 내는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맞아, 말투 맞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 그 영상들을 다는 아니고 브이로그랑 수업하는 거 몇 개 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질문을 넘어가면 제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무서워요. 이제 그 수미 질문한다 그러면. 아니, 눈이 안 좋아져서 여러분 네. 그 밤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을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밤낮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밤에 불 다 끄고 노트북을 하다 보니까 눈이 다 나빠졌는데 안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을 왜 끄고 하세요? 켜고 하셔야죠. 그냥 감성. 감성. 그쵸, 중요하죠. 감성. 그리고 저는 새벽에 그런 컨텐츠 만들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알죠. 불을 딱 꺼놓으면 좀 창의성도 이렇게 되게 쫙 열리고. 약간 새벽 감성파. 새벽 감성파.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네. 다음 질문은 학원 강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너무 사실 이거 뻔한 대답이고 10명 중 강사 10명 데려다 놓으면 한 9명은 똑같은 이야기 할 거예요. 뭐 한 명을 점수를 이렇게 올려줬다. 그렇죠. 그런 거긴 한데 이제 점수를 올려준 것도 준 거지만 이제 다시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점수만 딱 따고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뭐 얘기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사실. 근데 이제 뭐 쌤 덕분에 성적이 이렇게 올랐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이제 다시 성적표 인증샷 보내주시고 이런 연락 올 때 그때 이제 매 순간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왜 좀 특별하냐면 토익 같은 경우가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취업 준비할 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편입 혹은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교 입시도 있죠. 우리도 했던 것처럼 대학교 입시, 그 다음에 약사 준비하시는 분들, 피트, 공무원 대체,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진짜 저희 부모님뻘 수강생 분들도 오세요. 승진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막 보면 편입도 그렇고 뭐 이직이라던가 취직 당연한 거고 승진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인생에서 딱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에 서 계신 분들이 많이 와요. 수강생 입장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내가 수업을 잘하고 재밌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을 이제 뭔가 딱 끌어올려 줬을 때, 그리고 그분들이 감사의 표시를 해줬을 때 저도 되게 덩달아 기쁘고 많이 뿌듯하죠. 어쨌든 그분들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함께했고 또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들이 항상 기억에 많이 남고 지금도 다 기억나요. 진짜 뭐 한 분 한 분 성함 몇 월 달에 왔고 이런 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레파토리 갖고 있었던 수강생 분께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고 가셨는지 이런 게 다 기억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제 제가 그 PT 할 때랑 되게 공감이 이 부분이 많이 가가지고 PT? 네, 저도 이제 그 PT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안 본 지가 친하긴 한데 그쵸. 그렇죠. PT를 했구나. 네, PT를 네.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때 그 방금 해주셨던 말씀이랑 비슷하게 저도 누가 살이 뭐 이만큼 빠졌다 혹은 근육량이 이렇게 늘었다 할 때가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저도 그게 좀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되겠다. 아 그래요? 이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음. 좀 그 뭐지 절실함? 그 중요하죠. 네, 네, 맞아요. 그냥 와서 내가 해주는 것만 해주면 그 나머지 시간이 그러니까 운동이랑 공부도 비슷한 게 배우고 가면 그 외에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자기게 되고 안 되고가 맞아요.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원 수강생들도 보면 막 그게 좀 보이세요. 아, 이 사람 막 이 사람은 막 저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 질문 없던 걸로.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하고 이어서 바로 이제 다음 수업을 들어가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사실 남아서 공부를 하시는지 집 가서 하시는지 뭐 잘 몰라요. 뭐 새벽반 출근 전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은 끝나고 또 이제 직장으로 출근하시니까 뭐 저녁에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 네. 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저를 조금 많이 잡고 늘어지고 카카오톡으로 계속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꼼꼼하게 단어 잘 외우시고 하시면 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증거잖아요. 그게. 그럼 진짜 그런 분들은 성적이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런 영역들은 확실히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좀 막 회원님 제발 하셔야 돼요. 막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뭐지 보면 제가 PT 시간이 아니어도 항상 나와서 유산소 하고 계시고 저한테 먼저 자랑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지금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그게 좀 하율님이 그 강의를 저보다 훨씬 잘 하시니까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재밌어서 하고 싶다는 마음 저는 이게 막 스파르타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해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수민 씨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운동은. 왜냐면 운동 뭐 저는 사실 운동을 되게 안 좋아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맨날 보면 그쵸 맨날 저보고 만날 때마다 체육관 끌고 가려고 저를 아니 그 만날 때마다 제가 운동 끝나고 혹은 갈 때 만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그쵸 항상 집 가는 지하철역에서 네. 만나는데 그렇게 자꾸 저보고 체육관 등록하라고 계속 짐으로 가자고 이 친구가 맨날. 근데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오히려 수민 씨 같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학생마다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제가 딱 그럴 것 같아요. 하라는 것만 하고 추가적으로 안 하고 맨날 밤에 몰래 술 먹고 막 약간. 제가 그 안 그래도 그 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네네. 브이로그 중에서 밥 먹는 걸 봤거든요. 밥이요. 네. 식사하시는 거를. 네. 근데 그렇게 드시면 제가 뭘 먹었죠? 어떤 거지? 그러니까 뭐 먹었지? 뭐 하도 많이 먹어서 일단 많이 안 먹던데요. 많이 안 먹어요? 네. 그 첫 브이로그였나? 막 중간 뭐 하루에 그 마지막 끼를 번데기 드시고. 맞아요. 단백질 아닌가요, 번데기? 아니에요? 아니, 단백질이 있긴 한데. 저 들은 거 많아가지고 약간. 근데 그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침 아니야 그 스타벅스에서 샐러드 하나 드시고. 구체적으로 보셨네요. 네, 그다음에 밤에 가서 마라탕. 맞아요. 다음 날에 내가 이거는 고생하는 거지. 지금은 괜찮아. 4단계. 와. 일단 학원 일을 하다 보면 뭐 모든 강사가 이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성인 어학원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되게 다양하게 깔려야 돼요. 우리가 일반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시간이라는 게 조금 이렇게 픽스가 되어 있지만 성인분들은 퇴근 후에 오시는 분, 뭐 퇴근 전에 오시는 분, 아예 퇴직하셔서 낮에 오시는 분들, 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수업이 아침 새벽 7시부터 저녁 밤 9시까지 풀타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학생들이 이번 달에 많다 하는 경우에는 진짜 12시간 동안 물만 먹고 커피만 마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배고픔을 못 느껴요.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건강이 이렇게 상하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강사라는 직업. 뭐 꿈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실제로 막 그런 위액 같은 거 분비가 네네네. 너무 심하게 돼서 막 중간에 병원 다녀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스트레스 플러스 잘 못 먹고 막 건강 잠 잘 못 자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건강이 의외로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건강이 많이 상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겠다. 저희는 그러니까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 수업 하나만 듣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거를 7시부터 한 타임도 빠짐없이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곧 방학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네네네. 뭐 이게 나갈 때쯤이면 1월, 2월 달? 뭐 그때 네. 제일 바쁠 때죠. 그때는 거의 진짜 내 몸이 아니에요. 스케줄이 지옥의 스케줄이죠. 그러면 따로 체력을 챙기려고 하는 거라든지 혹은 그때 멘탈도 되게 많이 약해질 것 같은데 멘탈. 샤율님만의 뭐 하는 게 있나요 좀? 일단은 아시겠지만 저는 운동은 안 합니다. 일단 운동 안 하고요. 그냥 해야 돼요. 일단 고려해 볼게요. 운동은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멘탈 되게 중요하죠. 네. 근데 일단 연습생 생활을 오랜 시간 했고 또 중국에서 방송 활동을 했을 때도 그때도 그 스케줄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때 좀 저는 단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사 생활하면서 멘탈이 막 조금 힘들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좀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집에서 혼술하면서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혼술이요? 네, 혼술. 아저씨가 다 됐네요. 혼술에 보니까 번데기 네. 드시던데. 번데기 소주 안주로 최고죠. 그 한국에서 많이 보는 그 편의점 앞에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진짜? 저는 안 가립니다. 술을 뭐 집에서도 마시고 땅바닥에서도 마시고 뭐.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소주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최소 2병 정도는 깔고 들어가고 많이 마실 때는 정말 5병까지 먹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다음날. 그래서 멘탈 관리는 뭐 따로 하시진 않고 전에 아이돌 생활이랑 뭐 방송 생활 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단련을 했죠. 제가 그때 아이돌 준비하실 때도 제가 그때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때도 진짜 스케줄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밤에 저도 늦게 들어가는 경우에 항상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물어보면 아침부터 나가서 뭐 쭉 하고 왔다고. 보통 연습생 스케줄은 10 to 10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침 10시, 밤 10시 패턴으로 가서. 근데 말이 10시지 사실 이제 그 전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연습실이 다 강남 쪽에 있어요. 사무실들이. 네. 요즘엔 많이 이제 마포 이쪽으로 이전을 하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살고 있는 곳이 강남이랑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가는 데만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잡아야 돼요. 10시까지 출근을 하기 위해서 막 8시에는 나가야지 여유롭게 갈 수 있고 가서 뭐 전 차라리 강사 이 12시간이 나아요. 서서 말만 하면 되는데 연습생 할 때는 못 먹고 눈치 보고 기싸움하고 뜀박질해야 되고 춤추고 연습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하드 트레이닝을 해서 저는 강사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은 그냥 할만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 얘기만 들으려고 사실 초대를 한 건 아니고 네. 방금 하셨던 아이돌 얘기랑 네. 방송 얘기도 좀 궁금해서 네. 이제 부르게 됐는데 그 아이돌 준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시게 된 거죠?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연습생 생활을 하게 됐는데 중학생 때부터 약간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수민 씨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엄청 뚱뚱했었거든요. 네. 제가 90kg까지 이제 그렇죠. 나갔었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꿈꿨어요. 약간 그런 나의 멋진 모습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외고를 갔어요. 네네네. 이제 외고로 진학을 했는데 막상 이제 외고 가라고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갔더니 되게 이제
꿈을 잃어버린 느낌. 어. 뭐 하지? 뭐 대학교 남들은 뭐 경영, 경제 이런 거 간다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펜 잡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들어서 다이어트를 이제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30kg 감량을 해서 30kg요. 그쵸. 그래서 아마 수민 씨랑 저랑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이제 살을 빼던 중이었기 빼던 때문에 네 그렇게 막 그쵸. 좀 뚱뚱하다고 뺐을 느끼지는 때였어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조금 지금이랑 다르죠. 아, 그죠. 그래서 약간 어. 그때 만났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연습생을 시작을 했고 되게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시작했어요. 고2 겨울방학, 아.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시기에 연습생을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쭉 이어온 거죠. 20살 초반까지. 아이돌 준비 그게 그때부터 소속사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셨던 거. 그쵸. 소속사에서 이제 활동을 한 건 아니고 연습생 연습생으로. 신분으로서 트레이닝 받고 뭐 연습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네. 그 연습생은 이제 지원을 하면 다 받아주는 건가요? 아니면 오디션을 봐야죠. 오디션을? 그쵸. 아, 굉장히 치열합니다. 진짜요? 네. 그때 춤이랑 노래로 그럼 네, 그때도 춤도 추고 뭐 노래도 하고 다 시켜요. 뭐 랩도 시키고 연기도 시키고 다 시켜서 그냥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노래로 지원을 했는데 연기를 시켜봤더니 얘가 연기를 좀 괜찮네? 그럼 걔를 연기자 연습생으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엔터테이너로서의 어떤 능력을 평가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고 거기서 내가 노래나 춤은 잘 못했어요. 근데 뭐 다른 거에서 조금 특출난 뭔가를 봤다. 그럼 그 친구를 뽑는 경우가 있고 춤 노래를 너무 잘하지만 엔터테이너로서의 느낌이 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래 연습생 생활해서 봤잖아요. 이제 정말 댄서, 보컬리스트런 느낌이 드는데 이제 뭔가 엔터테이너로서는 아니야. 그럼 아무리 잘해도 그 친구는 또 안 뽑히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또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연습생으로 선발이 되면 이제 거기서 또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는 거죠. 그 안에서의 경쟁이. 그 혹시 넷플릭스에서 네. 그 블랙미러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봤어요. 블랙미러에 네. 그게 엄청 철학적이고 그 사이콜로지에 관련된 그리고 미래 AI 관련된 내용을 담은 그 시리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놀랬던 게 거기서도 그 미래에는 저희가 다 하는 일이 똑같아지고 인간은 그 결국 그 어떤 사이클 그러니까 다 이 사이클 머신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을 굴리면 뭐 얼마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인간은 그때는 AI가 다 직업을 뺏어가가지고 근데 이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엔터테인먼트를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엔터테인먼트를 가기 위해서는 15 million 그 당시 단위를 거기 단위가 생각이 안 나는데 15 million something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자가 노래 듣는 걸 듣고 너는 무조건 가수를 해야 된다. 자기가 유산 받은 게 있는데 15 million 넘어서 너 그 티켓을 사줄 테니까 꼭 오디션을 봐라. 그래서 데려갔어요. 큰맘 먹고. 그래서 데려가서 오디션까지 그 오디션 현장도 보면 다양하게 있고 막 몇 주 동안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이 여자는 예쁘고 조금 끼가 보여서 가자마자 뽑혀서 오디션을 보게 하거든요. 근데 노래도 했고 노래도 엄청 잘해서 뒤에 관객들이 막 그 뭐 TV 그런 쇼 같은 거예요. 그 전에 뭐 있었지? K-pop 스타 같은 거? 네, 그런 것처럼 심사위원들 앞에 있고 뒤에 관객들이 있고 그래서 여자가 딱 노래를 부르는데 다 놀란 거죠. 진짜 쟤는 가수지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보더니 너는 가수를 할 게 아니라 너는 눈빛 때문에 에로 배우를 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뭐 에로에 대한 막 이상하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인간은 이런 거라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런 게 돼가지고 이 여자 너는 노래를 할 게 아니라 너는 그걸 해야 된다. 근데 여자가 엄청 고민을 하죠. 막 고민을 하다가 난 안 하겠다. 근데 심사위원들은 너 그럼 다시 그 사이클 타러 갈래? 너가 이게 자유를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인데 이걸 안 한다고?
여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15 밀리언을 벌기 이 한 자리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죽어라 해도 여기를 못 오는데 너는 그걸 안 한다고 막 계속 푸시를 하다가 결국엔 여자가 그 에로베오를 하고 남자애는 절망에 빠지게 되죠. 네, 그 내용을 보면서 방금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뭐 에로배우까지 그런 극단적인 차이는 아니겠지만 아이돌들도 내가 난 가수를 하고 싶은데 막 다른 길로 억지로 시키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네. 근데 그런 연관성이 있긴 하죠. 그래서 확실히 잘한다고 다 이렇게 열심히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내가 원했던 걸 무조건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되지 않는 그런 필드라서 그런 게 조금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연예계라는 게 사실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했고 내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이 당연히 나오잖아요. 근데 연예계 쪽은 조금 그런 게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끝을 알 수 없다라는 게 조금 되게 힘든 부분이고 허탈한 경우도 되게 많죠. 나보다 노력 안 한 애가 갑자기 빵 뜨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겪었던 것과 그 영화 내용이 시사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네, 그 네. 넷플릭스 항상 사람들이 막 넷플릭스 추천해주세요 해주세요 할 때 블랙미러 전 무조건 하거든요. 한번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무조건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진짜 엄청 깊어요 내용들이.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내용만 들어도 네. 지금 옛날 생각이 나네요. 막. 그러시면 저희가 다시 질문지로 좀 돌아가서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다 어느 정도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초반에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이제 그 아이돌 준비도 하셨고 그리고 중국 방송도 하셨다고 했는데 네. 중국 방송을 하시면서 좀 그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있으셨는지. 문화적. 일단 사실 근데 중국이 막 그렇게 먼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엄청 막 이거 문화적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런 건 사실 없었고 또 제가 되게 적응력이 빠른 편이라서 되게 잘 물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없었는데 조금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방송이었잖아요. 네. 그 방송 규제 이런 게 사실 한국이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조금 신기했었던 것 같네요. 예를 들면 옷을 입을 때 참고로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네. 중국도 워낙 이제 크고 큰 나라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마다 다를 거예요. 방송국마다도 다를 거고. 근데 제가 촬영을 했었던 그 방송국은 옷에 영어 알파벳이 있으면 안 됐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막 깊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옷에 알파벳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 그런 규제가 있어가지고 코디 분께서 옷을 고를 때 되게 엄청 애먹으셨던. 그러게요. 알파벳 넣는 건 옷이 다- 그쵸. 네. 로고도 되게 안 보여야 되고 약간 이런 게 예민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엄청 조그맣게 주머니에 영어 로고가 살짝 바뀐 걸 입고 간 네.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 테이프 붙이고 방송을 진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로고조차도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다 PPL을 가린다고 하는 그런 그건데? 느낌이죠. 네. 영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알파벳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 자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한국도 이제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음주 방송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서. 뭐 케이블에서는 했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정규 방송사에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있어도 네. 소주를 다 따라내고 거기다 물을 채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중국은 또 음주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테이스티 로드 같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쉽게 비교를 하자면 네네네. 맛집 가서 직접 먹어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제 맛집 갈 때마다 맨날 맥주 시켜서 음주 방송하고 최고였죠 저한테. 그냥 딱 맞았을 것 같은데. 살짝의 칙기 올라서 네. 그런 리얼한 방송을 네, 그쵸, 네. 진행할 수 있었던 거. 우리도 이거를
술로 바꿨을 걸. 그러면 조금 더 안 돼요. 오늘 절제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절제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문화 차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방송 규제에 있어서 한국이랑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진짜 옷에 테이프를 붙일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진짜 조그만한 네. 영어가 있다고 해서. 붙이고 진행을 했고 실제로 붙은 상태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신기했던 것 같고 그렇게 두 가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지? 아무래도 그런 그 유머 코드라든지 네. 거기 문화를 모르면 그 거기 이제 방송인들이랑 소통에 좀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예 없으셨나요? 있었죠. 사실 소통과 문화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있었는데 네. 사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스크립트가 일단은 나왔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미리 이제 제가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해서 갔죠. 사실 방송이 정말 딱 촬영을 10시간을 한다 하면 그 10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 안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죠. 한국 방송이었으면 안 해도 될 것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일단 최대한 백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 이제 먹는 방송이잖아요. 네. 뭐 사실 맛있는 거 먹고 감탄하는 거는 뭐 전 국민 다 그렇죠. 전 세계 사람들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다행히 먹고 맛있다, 마시고 취한다, 마시고 좋다, 약간 이런 거 그런 거라서 사실 그렇게 막 크게 조심해야 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큰 갈등도 딱히 없었고. 그 방금 얘기해 주셨던 막 네. 음식 평가를 할 때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의 입맛을 가지고 이제 가신 거잖아요. 네. 그냥 가끔은 이제 이거 진짜 맛 없는데 너 맛있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경우도 있나요? 뭐 이거 말해도 되겠죠? 안 되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요즘은 다 아들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당연히 있죠. 일단은 협찬이라는 걸 받아 협찬. 들어가기 때문에 방송은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협찬이라는 거를 나중에 다 공지를 하죠. 대놓고 저는 물어봐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 메뉴의 가장 장점이 뭐고 조금 이제 이렇게 고객 입장에서 알리고 싶은 게 뭐냐, 이 가게의 강점이 뭐냐고 일단 먼저 제가 질문을 하고 그 말씀을 해주시면 좀 그거를 적절히 섞어서 이제 맛 평가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소스는 뭘로 만들어서 되게 이런 맛이 난다. 그래서 일반 이런 음식과는 조금 다른 향이 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제가 질문을 해요. 서로 윈윈하는 거죠. 저도 이야기하기 편하고 이제 협찬을 해주시는 분 입장에서도 협찬을 했을 때 이제 원하는 이미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원하시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보통 그렇게 진행이 되고 협찬 관련된 건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중국은 워낙 그 자기 문화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강하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했어요. 만약에 중국의 어떤 대표 음식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다 맛있다는 거를 이제 우린 한국 사람 입장에서 맛없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무의식의 압박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셨는데? 무의식의 압박. 아니면 되게 솔직하게 방송을 하셨던 저는 스타일인가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냥 그래도 어쨌든 협찬이라는 건 어쨌든 협찬은 계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맛없는 거를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거짓 방송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솔직하게 저는 저에게 되게 익숙하지 않은 맛이에요. 약간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맛은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살짝 돌려서 이야기를 했고 솔직한 이야기죠. 낯선 맛이다 굉장히 약간 이런 거 그렇게 약간 시청자분들께 힌트를 조금 드렸고 대놓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압박이 느껴져서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멘트를 치는 것도 어쨌든 저의 직업이니까 맛없어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위트 있게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챌 수 있게끔 막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중국 방송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한국에서 방송을 몇 개 해봤는데 또 방송 PD님 따라서도 다른 것 같고 그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긴 한데 어딜 가면 엄청 타이트하게 잡고 어딜 가면 또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중국도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감독님마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프로그램은 그래도 조금 루즈해서 막
대본 그대로 안 따라가더라도 네. 그냥 크게 틀만 벗어나지 않으면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저도 조금 편하게 촬영을 진행할 수 있었죠. 한국에서도 방송을 하시다가 간 거. 아니에요. 중국이 처음. 네, 그 제가 좀 스케일이 굉장히 오. 컸어요. 운이 좋았다고 봐야 되나요? 어쨌든 첫 이제 방송 출연을 하게 된 게 이제 해외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이 첫 방송이었고, 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 데뷔를 준비를 하던 중에 네.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강사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죠, 살짝. 와, 인생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러게요. 저도 제가 궁금해요. 나중에 뭘 하고 있을지. 살짝 그 요새 사람들이 그 제너럴리스트를 하냐 스페셜리스트를 하냐 했을 때 하윤님은 스페셜리스트 제너럴리스트 쪽으로 가시는 거. 근데 그것도 사실 네. 그쵸. 딱 모양만 봤을 때는 후자가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는 또 각각의 영역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지라는 마인드로 항상 임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다 다양한 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다양한 걸 좀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보자 하는 마인드인데 이게 여기서만 끝나면 참 좋아요. 도전을 해보고 거기에 의의를 두면 되는데 또 승부욕이 있어서 한 번 시작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취미로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면은 무조건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인드가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좀 이렇게 많이 일을 펼치는 스타일이죠. 그냥 이만하면 됐는데 남들이 봤을 땐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막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 마음은 뭔지 압니다. 그쵸. 저도 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막 남들이 모르는 뒤에서 몰래 하더라도 맞아요. 막 했을 당시에는 얘보다 더 잘해야 돼. 그리고 난 뭐 그냥 시험시험 했어 이런 이렇게 얘기는 하고. 그러니까 그죠. 다양한 거에 도전을 하고 싶다라는 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스페셜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스페셜리스트 다 하지만 모든 분야에서 하신 분야는 최고 거의 이제 할 수 있을 만큼 해본다. 네, 약간 완벽주의자 성격이 완벽주의자. 있어서 네,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완벽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고 지낸 기간이 좀 길잖아요, 저희가. 근데 듣기 때마다 진짜 독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가요? 진짜 세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맨날 네. 막 되게 막 해맑게 하고 망가진 모습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쵸. 네. 지금은 좀 확 잡혀 있는데 네. 그 보면 뒤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네, 학원에서도 그 항상 수업 끝나고 또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모습 보면 진짜 놀랬거든요. 필기 같은 거 봐도. 그쵸. 약간 티를 잘 안 내고 싶어하는 네네. 스타일이라서 뭔가 나 완전 어제 밤새서 열심히 했어 막 이런 거를 굳이 그냥 티를 안 내고 싶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민 씨가 여태까지 지켜봤던 것처럼 앞에서만 딱 봤을 때 그냥 놀기 좋아하고 막 술 좋아하고 네. 해맑고 잘 웃고 막 밝은 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는 한데 그쵸. 뒤에서는 또 나름대로 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엄청 또 빡세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멋있네요. 제가 그러니까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많이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세그먼트가 항상 저희 방송의 어떤 모티브는 그냥 그 꾸밈 없이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마지막 질문들을 좀 만드는데 네. 이제 지금 너무 많은 관심사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 또 다른 관심이 가는 게 있으신가요? 관심 가는 거. 일단은 많이 추려졌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추려졌는데 외국어에 관심이 진짜 많아요. 사실 언어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국어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언어마다 이제 시스템이 다 다르잖아요. 체계가 다르고 예를 들어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가 영어랑 한국어가 다른 것처럼 또 다른 나라의 언어는 그 나라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시스템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전공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소통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언어들의 시스템을 공부하는 게 일단 현재 관심사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랍어랑 러시아어 두 가지는 꼭 공부를 제가 좀 해보고 싶거든요. 아랍어랑 러시아. 네, 뭐 그쵸. 그때 그 지역 여행도 한번 가시지 않았나요? 많이 다녔죠. 아랍권 문화는 진짜 많이 다녔어요. 너무 좋아해서. 어, 그래서 더 아랍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긴 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네. 이건 계획이 없었던 일인데 그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좀 해주시겠어요? 오늘 계속 계획이 없던 걸 많이 질문하시네요.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왜 그때 이러시죠 한번 저한테? 한번 같이 가자고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제가요? 네. 언제요? 네. 언제였죠? 파키스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가자고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네. 그랬겠죠. 그렇죠. 파키스탄도 완전 진짜 찐 아랍권 국가죠. 일단은 인도를 갔어요. 네. 인도를 갔는데 인도의 이제 북쪽 지역 맞을 거예요. 제가 방향 감각이 살짝 없어서 틀리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맨 위쪽 지역에 가면 파키스탄이랑 이렇게 경계가 맞닿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암리차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로망이 있었어요. 배낭여행을 엄청 많이 다녔잖아요. 네. 뭐 버스로도 국경을 넘어보고 배로도 넘어보고 비행기로도 넘어보고 딱 하나 못 해본 게 발로 걸어서 넘는 거.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국경을 이제 배낭을 메고 걸어서 넘어보고 싶다라는 이제 로망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인도로 먼저 들어가서 그 국경 지역으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 국경 지역을 하루 정도 여행을 하고 다음 날 이제 간 거죠. 네. 실제로 트레킹을 해서 인도 국경선까지 가서 이제 비자 처리하고 파키스탄으로 발로 걸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이제 며칠 후에 기사를 봤는데 거기 국경선에서 이제 막 총기 난사 사고가 났더라고요. 네, 많이 일어나니까. 몰랐어요. 사실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네. 진짜 제가 너무 뭐 이렇게 그 당시 여행을 많이 다녀서 머리가 컸던 건지 네. 준비를 많이 안 한 거죠. 사실 그렇게 위험한 줄 몰랐거든요. 가자 했을 때 저도 거기 가면 안 될 텐데 하고 그냥 좀 한 건데. 혼자만 살겠다. 아무튼 그래서 파키스탄을 어쨌든 잘 넘어가긴 했어요. 그 당시에 넘어가고 여행을 당연히 했죠. 배낭여행을 했는데 저는 사실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위험해요. 가서 느꼈는데 그동안 다녔던 중동 국가 중에서 정말 위험한 나라 탑3 안에 들어가는 나라기는 해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욕심만 두고 봤을 때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나라예요. 정말 그 정통 이슬람 생활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었고 그래도 수도로 네. 가면 나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동권 이미지와 또 되게 다르고 큰 막 건물에 삐까뻔쩍한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영화관도 있고 영화 가서 파키스탄에서 맘마미아 2를 봤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가 언제지? 그러니까 무슨 조합이죠? 파키스탄에서 마마미아. 맘마미아 영화 뮤지컬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2가 개봉을 하는 날 제가 출국이었어요. 못 보잖아요. 네. 이거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딱 돌아다니는데 파키스탄에 영화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맘마미아 2가 있어요. 이거다 봐야겠다. 그래서 영화도 봤어요. 거기서. 그 뭐지? 해외 여행에 가면 보통 극장은 많이 안 가시잖아요. 그쵸. 그게 진짜 찐 여행 느낌이 나네요. 그거 딱 듣고. 약간 저는 이제 사람마다 여행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관광지 보고 뭐 거기 음식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도 다 좋긴 한데 좀 그 사람들의 로컬 생활을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쇼핑도 하고 가서 사람들 가는데 막 현지 밥집 가고 맛집 이런 거 안 찾아보고 그냥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데 가서 그냥 먹어보고 메뉴 주문하는데 이제 아랍어를 못 읽으니까 직원이 한 7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막 주문을 하고 어렵게 막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켰을 때 관광지만 보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봤을 때 진짜 그 나라를 내가 경험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짜 여행을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네.
갔을 때 한국 분들도 좀 많이 계신가요? 파키스탄에서는 한국인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제가 웬만하면 정말 외국인 느낌 났겠네요. 그쵸. 진짜. 다 쳐다봐요. 다 쳐다보고. 네. 엄청 이렇게 와서 사진 찍자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신기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들이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들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 찍자는 사람 되게 많고 어디 인스타에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약간 걱정돼요. 그래서 어딘가 그 파키스탄 페이스북 이런데 맞아, 막 제 맞아. 얼굴 있으면 알려주세요. 수강생들 보기 저 선생님 예전에 봤는데 막 이러고. 그러니까 막 전 세계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네, 둥둥둥 네. 떠다니고 있고 막 이럴까 봐. 근데 뭐 그들에게 어쨌든 추억이 된다면 뭐 사진이야 많이 찍어줄 수 있는 거고 어렵지 않으니까 저도 같이 찍고 그래서 많은 그런 것들을 남겼던 것 같고 맞아요 많이 쳐다봐요. 한국인을 한 번도 못 봤어요 파키스탄에서. 네. 제가 본 게 게스트하우스에서 홍콩 사람 한 명, 네. 그 다음에 캐나다 사람 이렇게 딱 2명 보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현지인. 아 진짜요.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서도 많이 여행을 안 가는 데인가 봐요. 그쵸. 사실 파키스탄이란 나라 자체가 중동에 관심이 많아도 파키스탄 말고 그러니까 여행 산업이 발달된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아랍에미레이트나 뭐 네네네. 카타르 이쪽도 많이 가시고 뭐 그러다 보니 파키스탄을 잘 안 가긴 하는데 약간 제가 조금 왜? 그래요. 저도 몰라요. 근데 저 남들이 다 가는데 말고 그러니까 나만 아는 곳 개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되게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지 않았나 싶어요.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래서 인도 여행도 할 겸 국경을 걸어서 넘기도 가서? 하고 그렇죠. 중동권도 보고. 그건 진짜 본인만의 평생 스토리겠네요. 그렇죠. 여행하면 배우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남아 있죠. 궁금한 게 네. 이제 그런 데서 아니 하지 마세요. 나 약간 조금 이제 알 것 같아 이 친구의 패턴을. 내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수미 씨. 또 여행에서는 빠질 수 없는 질문인데 파키스탄에서 러브라인 제가 이거 관련된 썰 조금 좀 재밌는 썰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를 가면 네. 차도를 하거나 여성분들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다 검정색 옷으로 네네. 이렇게 가리시잖아요. 네, 종교적인 맞습니다. 이유로. 난 참고로 뭐 저는 종교도 없고 모든 걸 다 리스펙을 하는 사람인데 되게 제 입장에서 인터레스팅하고 흥미로웠던 부분. 파키스탄에서 이제 만난 남자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게 된. 뭐 친하게 지낸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여행객이니까 말을 붙인 거죠 저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지나가는 여자분들 보고 저 여자 봐봐 너무 예쁘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모든 여자분들이 눈만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저게 구분이 가나? 그러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또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국적으로 생기면 네.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네. 어떻게 생겼는지 잘. 그래서 또 여기는 다른 기준이 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스토리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쁘다고 저분이 너무 예쁘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전부 다 이렇게 계셔서 눈을 그럼 많이 보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그런 조금 되게 신기하네요. 그쵸. 그런 갑자기 스토리가 떠올랐어요. 그러면 그쪽 네. 분들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여자분들의 얼굴. 파키스탄 분들을 보지는 못했고 파키스탄은 특히 더 보수적이라고 네네네. 들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를 가면 그렇게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파키스탄은 진짜 전부 다 꼬마 여자 애기들도 네. 다 이렇게 눈만 내놓고 다녔던 것 같고 조금 인상 깊었던 건 말레이시아 분을 한번 만났어요. 파키스탄에서. 네. 말레이시아 분 그분도 근데 이제 이슬람 종교를 믿는 분이셨고 그분도 마찬가지로 히잡 같은 거를 이렇게 두르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담배도 피시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다 하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너네 종교에서는 그런 거 안 된다고 내가 알고 있다. 근데 너는 이거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거 뭐 물어봐도 돼? 내가 물어봤는데 그분이 칼럼니스트였어요. 여행 돌아다니면서 막 그런 거 쓰는 되게 자유로운. 네. 그래서 맞다고 안 된다고 그럼 왜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도 모른대요. 난 담배가 좋고 고기가 좋고 술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더니 이거 그냥 심심하면서 약간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슬람 문화라고 딱 하면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나라도 있고 되게 안 그런 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슬람도 종교에 따라서
굉장히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고 거기서 또 편견이 많이 부서졌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진짜 뭔가 하율님만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라서 네. 그냥 푹 빠져 있었습니다. 얘기하시는 동안. 여행 가고 싶네요. 진짜 시기가 여행 시기인지라 네. 또 그러면 이제 그런 국가들을 여행하시면서 아랍어에도 관심이 많아지신 거고. 그쵸.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또 먼 길 돌아왔지만 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아마 러시아어도 관심이 있긴 하지만 아랍어를 조금 더 먼저 접근을 해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랍어. 그쵸. 정말 힘든 것들만 골라서 좀 하는 느낌이 있네요. 약간 변태인가 봐. 왜 힘든 거 막 변태인 것 이렇게 깔아놓고 막 열심히 해 막 찡찡대면서. 진짜 그 아랍어 글씨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 그림 같아가지고. 그래서 욕심나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보면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잖아요. 네. 근데 그 배우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보시고 저도 좀 알려주세요. 거기에 좋은 뭐 주식 팁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들만의 그 돈 버는 방법이 적혀 있으면 그렇죠. 중동 그 석유 부자들만의 어떤 오케이 그런 게 알겠습니다. 있으면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들이 다 그 하윤님만의 어디 에피소드 별로 이렇게 그 목표들이 하나씩 있었던 것 같아요. 확고하게 딱 잡혀 있었던 것 같고 열심히 해서 하나씩 다 이루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셨던 그 언어에 대한 관심사를 제외하고 또 개인적인 목표가 다음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강사로서 더 크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이직을 해요. 네네. 지난 두께 고생했던 그 YBM 그곳을 괜찮아요. 떠나 그 이유일 것 같아서 방송이 올라가는 시기가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만뒀어요. 잘 살고 계시죠? 아무튼 고생하세요. 아무튼 저는 이제 이직을 하는데 이번에 이직을 하는 곳이 이번에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강사로서 설 수 있는 무대 스펙트럼이 더 넓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좀 더 다양한 강의를 해보고 다양한 사람들 앞에 서보고 또 이제 제가 그동안 강남이라는 곳에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만 수업을 했다면 이제 대학교 강의는 제가 직접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전담 교수라던가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나의 강의를 보여주고 이런 게 일단 현재로서 목표인 것 같고 되게 좀 다사다난하게 살았잖아요. 좋은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살려서 단순히 이제 영어 강의가 아니라 제가 조금 나이가 더 차고 인생 경험이 풍부해진 이후에 강연을 해보고 싶어요. 조금 어감이 다르죠. 강의와 강연은.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뭐 어떤 삶의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이라던가 어쨌든 저의 그런 지난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역시나 재밌게 루즈하지 않게 제 삶을 통한 어떤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엔 하고 있네요. 그 요새는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시거든요. 책을 한번 내보시는 것도 쓸 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제목도 벌써 생각이 나요. 제목이요? 네. 뭐죠? 아랍어 하는 영어 강사 뭐 이런 거 제 유튜브 따오신 거 아니에요? 저 중국어를 잘하는 영어 강사? 비슷하게 가가지고. 책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책을 써보고 싶은데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읽는 것도 안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되게 안 그 좋아하거든요. 책을 재밌게 쓰시면 되잖아요. 저도 자신이 책을 없어요. 많이 안 읽어가지고 진짜 재밌는 것들만 읽거든요. 네. 글 짧고 또 그림 많고 이런 거. 책은 아마 쓴다면 제 인생에서 거의 종착지에 다다랐을 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글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번 기록이 돼서 인쇄가 돼버리면 뭐 개정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계속 기록이 남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써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책을 별로 쓰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조금 크긴 한데 쓰더라도 아마 진짜 한 60, 70대 가서
그때 정말 담백하게 깔끔하게 그래도 위트 있게 뭐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오케이. 60살 돼서 책 나오면 한 100권 60살? 그때까지 연락하실 건가요? 해야죠. 강연. 그렇죠. 강연이라는 게 조금 욕심이 나네요. 욕심이라기보단 해보고 싶어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그 플랫폼도 있으신가요? 강연 플랫폼. 네. 세바시나 테드호 한잖아요. 테드요. 저를 또 세계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중국에 이어서 또 어디를 보내시는 거예요. 테드 불러와 주면 너무 감사하지만 이미 막 그 세바시 거기는 토익 강사분들이 꽤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실 도전을 해보겠지만 아직은 조금 제가 잃은 것 같고 그런 데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더 많이 부딪혀보고 겪어봐야지 저도 제가 만족할 만한 강연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모르겠네요. 저도 제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를 하겠죠. 네. 그럼 또 거기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좀 더 탄탄해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살아오신 것만 봐도 뭘 해도 진짜 끝까지 잘하실 것 같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오그라드는 멘트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불안하게. 진심으로 제가 여기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응원하고요. 진짜 앞으로 이 방송 이후에 이제 본인이 얘기했던 그런 목표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운동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빡세게 시켜드릴 테니까. 운동은 사실 생각은 해봤어요.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여름에 헬스장을 다녀볼까 했는데 여름에도 한번 헬스장이 닫혔었죠. 네. 그쵸? 딱 하려고 하니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했죠. 나는 그러니까 운명이 아닌 거야. 그 운동이랑 그쵸? 어쩌면 딱 하려고 하는 순간 딱 닫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면은 내가 크게 다치려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가 정말 더 늙고 힘들어서 힘이 없고 이러면 술을 마시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러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질문은 여기까지 다 거의 처음으로 다 마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은 개인적으로 좀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이제 카메라 보고 그 확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이거 편집을 하면 돼가지고 확대 부담스러워. 그 화면만 살짝 이쪽으로 돌려주시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계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한번 그 레드 카펫을 딱 깔아드릴 테니까. 깔아드리는 거예요? 네. 홍보하고 싶은 게 있나? 아니 왜 학원을 이제 그만두니까 학원을 홍보할 수도 없고 그 뭐 인스타 이런 거 깔리나요? 네네, 다 여기. 사실 누가 보실지는 모르겠고 불특정한 다수를 상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강사 박하율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필요한 어디든 달려갈 수 있어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다면 또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연구해서 좋은 컨텐츠로 강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스타 DM이나 이런 거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뜨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이거 뭐라고 하죠? 수민이 팟캐스트? 예, 나대로. 그쵸, 토크. 나대로 토크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내 모습을 진솔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나대로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수민이와 그리고 저 그리고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PD님 많이 응원해 주세요. 나대로 잘못 들으면 나대처럼 들리잖아요. 저한테 하는 말 아니죠 지금? 그 뼈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게스트분도 저희가 지금 열심히 섭외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